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등 고학년에서 터닝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변화가 있죠. 그 전만 해도 이게 뭐 경험이 최고야.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던 분들도 불안불안하죠. 그죠? 학습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으면 많이 좀 불안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좀 더 일찍 시작되는 가정 혹은 뭐 학군지 또 사실은 있겠지만 학습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나는가가 사실은 되게 좀 큰 관전 포인트인데 버티던 분들도 이제 고학년쯤 되면 이제 학습을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좋은 방향 혹은 좋은 방법에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야겠죠. 영어로 좀 국한시켜서 보자 보면 3, 4학년 군이 있고 5, 6학년 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길이도 좀 이렇게 당연히 이제 길어질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것들 난도라고 할게요.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소재의 밑줄 쫙 소재가 조금 더 이제 난해해진다. 좀 생활적인 것들이 등장하고 나아가서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다란 거고 그 전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던 애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혹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뭔가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이 시기에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인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딱히 설득 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능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수능 같은 경우에 attention economy 관심 경제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profitable businesses 돼 있죠. 돈이 될 만한 이득이 될 만한 사업 이렇게 되고요. sports tourism 스포츠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소재가 이제 우리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매직 트리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약간 탈피를 하는 겁니다. Studies in psychology 돼 있죠. 심리학에서의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Education 요거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재라는 것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결국은 비문학적인 소재가 아주 중요해지고 이게 어디까지? 수능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까지 뻗쳐나가는 겁니다. 평가로 봤을 때도 수능은 되게 중요한 시험이지만 중등에서는 어쨌든 비문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걸 주제를 파악하고 요약을 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게 수능만이면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취업 시장에서도 결국은 이런 비문학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즉 긴 호흡도 중요한데 이게 많은 것들이 우리 보고서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짧은 호흡에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마케팅, 셀링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이 이제 내수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 가서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짧은 호흡에서도 이제는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비문학이랑 결국은 이제 인문학적인 감성이겠죠. 요것들이 이제 잘 학습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거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 수능까지 연장했을 때 요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영어 교육에서 요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전문 포인트니까 이제부터 영어 학습에서 어떻게 하면 비문학적인 것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애가 이제 맨날 낄낄대는 이야기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수능 문제 보니까 막 어질어질하죠, 그죠? 미리부터 그거를 뭐 풀린다 이런 것들은 애들이 당장에는 풀더라도 아이들이 그게 나중에 오답지 있잖아요. 오답지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초고에서 중학교까지 이렇게 수능 기출을 풀리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합니다. 문항의 핵심은 오답지예요. 정답지가 아니라. 오답지 갖고 전국의 그 수십만의 학생들의 정답률을 이렇게 조정하는 장치인데 그거를 초중 때 아이들의 사고력이 완전하지 않을 때
마구 풀려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분석을 못하는 거는 되게 좀 슬픈 일이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는 비문학적인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말 그대로 이제 비문학 원서를 이제 탐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든 경제든 스포츠든 아까 되게 많은 소재가 수능에서 다뤄졌죠, 그죠? 그런 것들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를 이제 탐독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애는 그냥 이야기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소재가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전문가분들이 이거 좋다라고 추천을 해도 우리 애가 안 좋아하면 그냥 다 꽝이에요, 그죠? 그게 되게 슬픈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디스커버리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BBC에서 나온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잡지 형태, 잡지 형태는 왜냐하면 이미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같이 곁들여주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애가 이것도 딱히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주머니 또 하나 풀어야 되겠죠. ELT 교재 활용이죠. 제가 강의를 했던 링크 시리즈, 서브젝트 링크라든지 브릭스라든지. ELT 교재는 보통 한 권에 유닛이 12개에서 한 16개 정도 되면 문학, 비문학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경제라든지 역사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도 섞어서 갈 수 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호흡이 뭐 짧으면 4페이지, 길면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타협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서는 긴 호흡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풋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큐멘터리 혹은 잡지라든지, 세 번째는 ELT 교재죠.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방향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방법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가지고 우리 애들은 조금 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비문학이라든지 인문학 관련으로 좀 더 탐독을 하고 우리 애가 좀 관심도 있어 하는 것 같으니까 토론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좋은 거 하나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고학년에서 터닝 포인트, 바로 이제 비문학 그리고 인문학적 이제 사고가 되겠죠, 그죠? 역사,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들 아이들이 관련 도서를 읽는다,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토론을 해본다, 아웃풋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베스트잖아요. 교재 홍보는 아니고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캐나다 이제 홍콩 캠프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북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bullies라든지 violence, 폭력이죠, 그죠? 그 밖에도 뭐 경제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기, motivation이라든지 써보고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북미에서는 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독서 토론 논술이라고 해도 저도 학부모로서 아이를 보내보지만 조금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던 우리 모나르 때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서 요걸 이제 영어로 된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는데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건이 좀 부합하는 친구들은 한번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믿고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타임 슬라이드란 교재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많아지만 여기 안에 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후 활동 같은 거 있죠. 독후 활동이 이게 똑같이 완전 반복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선지형 문제 있잖아요. 오지선다라든지 이런 것들만 풀면 우리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라이팅을 쓰게도 하고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재가 되게 좋고 아이들이 이제 만화라는 소재를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탁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만화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요걸 또 영상으로까지 해놨더라고요. Eden, look! I can peek out through this hole. Oh my god! We're on a boat in the middle of the sea! Lou, someone's coming. Hide. No, not yet. He's lost his compass. His new compass? Compass? He kept bragging it was better than 나침반이죠. his old one. 그래서 되게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게 되고, 딱 보니까 컴퍼스라는 나침반이라는 어떤 좀 역사적인 발명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애니메이션처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독후 활동이라든지 토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죠. 해봤더니 일단은 한국외대 조수경 교수님, 이것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어떤 걸 하고 계시고 그런 것까지도 제가 싹 다 확인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연구실하고 협업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 내용하고 영어를 이제 합쳐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내용, 우리 뭐 컨텐츠다, 뭐 컨텐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합쳐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CBI라고 하죠. Content Based Instruction이라고 해서 내용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배우면서 영어도 배운다든지 이런 형태 되게 좀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생 타겟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냉정히 판단했을 때 조금 그래도 좀 인풋이 있었던 3, 4, 5학년 혹은 나아가서 한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AR로 따지면 2.7점 이상 혹은 이제 렉사일로 따지면 450 이상 정도 된다면 아이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당장 스피킹을 잘 못하더라도 지식적인 거를 듣고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도 하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실제로 이게 모나르 때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에 레벨 테스트 당연히 보고 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줌 같은 거로 이제 아이들이 접속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데 선생님 수업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이 아주 매끈하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업 내용 좋았고, 안타깝게 제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 보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술, 과학, 경제 분야, 인문학 스토리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하니까 처음엔 요래도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이제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이제 아웃풋적인 부분 있죠. 요것도 조금씩 참여를 할 수 있더라. 아이들 이제 한 반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부대끼고 뭐 서로 말하려고 이렇게 난리 나는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가 남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수업에 좀 진심이었습니다. 소규모 토론이기 때문에 내성적이더라도 잘 인풋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하면 애들이 좀 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라이팅을 하잖아요. 라이팅을 하면 그냥 첨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라이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거 고쳐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리라이팅 다시 쓰도록 하더라고요. 요 지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꼼꼼하더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초등에서 최상위권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익히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 훗! 그래서 이 모나르 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좋은 거예요. 이미 좋은 건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된 버전도 나왔고 홍공쌤이 자신있게 추천한다. 후원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앞에 내용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뒤에는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자신있게 그 대상이 맞다면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튼 홍공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많이 만들고요. 또 이와 같이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홍공! 후차!